예. 어 이번 학기 모의 재판으로 다루게 될 주제들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다루는 음 것은 그 인터넷 신문사에서 본인 확인, 실명 인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달에 결정을 했는데 종전의 판례를 변경했다는 면에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도 한번 다뤄 볼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변호사 시험에서도 뭐 나름대로 의미 있게 다루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객관식의 지문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이어서 한번 다루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한테 나눠 드린 문제는 이런 거죠. 청구인 주식회사 가벌은 인터넷 신문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청구인 추병정은 국회의원 선거의 유권자다. 그런데 이 청구인들은 82 조의 6 제1 항 공직선거법 82 조의 제 6 제1 항에서 실명 인증 조치를 받도록 하고 음 실명 인증 받은 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실명 인증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는 조항과 뭐 이런 조항들 뭐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마는 뭐 복잡하게 인터넷 실명 인증과 관련되는 조항들에 대해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면서 68조 1 항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 청구를 둘러싸고 청구인과 그 반대편 그 반대편이 누구겠습니까? 우선 국회일 것 같기는 한데 국회는 따로 의견을 내거나 뭐 주장을 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고 대신 행정부에서 이해관계 기관의 자격으로서 반대편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청구인과 이해관계 기관 사이의 논쟁에 대해서 시나리오로 잘 정리를 해서 "한번 재판을 진행해 보시라."라고 하는 것이 이번 학기의 과제입니다. 그죠? 뭐 사실은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인터넷 언론사와 인터넷 언론을 이용하려고 하는 인터넷 언론사에 글을 써서 자기 의사 표시를 하려고 하는 유권자가 음 "왜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실명 인증을 받지 아니하면은 글을 올리지 못하느냐?"라고 주장하면서 거기에 관련되는 법률 조항들에 대해서 어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헌재 결정에는 다른 하나의 헌마 소원 위헌 법률 68조 1 항의 헌법 소원 사건과 헌가 사건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사건이 함께 병합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헌가 사건 1 개하고 헌마 사건 2 개가 병합되어서 한꺼번에 결정되었다 라는 겁니다. 이게 뭐 실명 인증제를 둘러싼 몇 개의 사건들을 헌재가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결정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쉽겠습니다. 헌가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실명 인증 조치를 안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사건입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으니까 어 과태료 재판 계속 중에 과태료 재판 계속 중에 어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실명 인증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조항과 과태료 부과에 관한 벌칙 조항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아 내가 생각해 봐도 위헌인 것 같다. 위헌이라고 볼 합리적 의심이 든다." 그죠? 제가 드립니다마는 합리적 의심입니다. 단순한 의심도 아니고 위헌의 확신도 아니고 합리적 의심이 들면은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헌법 107조 1항과 헌재법 41조가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합리적 의심입니다. 단순한 의심도 아니고 위헌이라는 확신도 아니다. 이 점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른 하나는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른 하나의 헌마 사건은 인터넷 언론사와 이용자가 함께 68조 1항의 소원을 제기한 것이 있는데 조금 대상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내용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심판의 대상을 우선 한번 보시면요. 우선 크게 헌재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명 확인 조항과 실명 인증 자료 관리 조항과 과태료 조항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실명 확인 조항은 그죠? 공직선거법 82조 6 제1항에서 실명 인증 조치를 해야 된다. 그죠? 지지 반대 표시를 여기 있는 것처럼 조항은 이렇게 돼 있죠. 요 조항입니다. 그죠? 요 조항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 중 제한이 있습니다. 그죠?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의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의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화상 등의 정보, 이하 2조에서는 정보 등이라고 한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 인증 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된다. 그죠? 본인 확인을 해가지고 글을 올릴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놓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이 사건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실명 인증 조치를 해야 되고 이걸 안 하면은 과태료 261조 사망 사고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고 그죠? 그 실명 인증을 받은 정보 등에 대해서는 실명 인증 표시를 해야 되고 그죠? 실명 인증 표시가 안 돼 있는 지지 반대 등의 정보는 삭제해야 되고 삭제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삭제를 안 하고 있던 중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삭제를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된다. 삭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명 인증 자료 관리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수범자가 누굽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및 개인신용정보업자입니다. 그죠? 행정안전부 장관 및 개인신용정보업자. 아마 여기에 있지 싶은데요. 여기 있네요. 행정안전부 장관 및 개인신용업자는 그죠? 이 조항에 따라서 제공한 실명인증 자료를 인증을 받은 자, 인터넷 홈페이지별로 관리해야 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언론사는 실명 인증 확인 조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글을 정보 등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개인신용정보업자로부터 실명 확인 조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죠? 실명 확인을 해준 행안부 장관과 개인신용정보업자는 그 정보를 모아서 갈무리하고 있어야 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정보를 내놓아라라고 요구를 하면은 바로 주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과태료 조항입니다. 요거는 과태료 조항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실명 인증 확인 조치를 안 하면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헌가 사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요 조항들에 대해서 인터넷 언론사는 수범자니까 관계가 없겠죠. 인터넷 언론사는 이런 활동들을 해라라고 법이 명령을 하고 있으니까 수범자임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조항들에 대해서 이용자가 다투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 관련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죠? 이게 기본적으로는 어떤 침익적인 조항이라고 한다면은 그 침익적 조항의 수범자가 다투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과 무관한 제3 자가 다투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기의 불이익이 있는 사람이 다투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용자의 경우에도 자기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제3 자지만은 법적 불이익, 제3 자지만 어느 정도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그걸 법적으로 승인해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보신다면은 결국 그 인터넷 언론사가 실명 인증 조치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불편해지는 쪽은, 가장 불편해지는 쪽은 누굽니까? 인터넷 이용자가 될 겁니다. 인터넷 이용자가 글을 그냥 바로 올리지 못하고 실명 확인을 받아서 글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되니까, 그죠? 사실은 이 법은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서 누구를, 인터넷 이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죠. 실명 확인 조치를 받은 후에만 글을 올려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누가, 이쪽에 인터넷 언론사가 글을 삭제하든지 하는 조치 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법률 조항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불편해지는 사람은 누구다? 이용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편함, 불이익은 법적으로 승인해 줄 수 있다. 사실적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고 규범적인 것으로 승인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이용자가 이 사건, 이 인터넷 언론사가 실명 인증 조치 등에 관한 이 법률 조항을 다투는 것은 허용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관리 조항인데요. 이 관리 조항의 수범자는 행안부 장관이거나 아니면은 개인정보 신용업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투면은 문제가 없겠죠.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보관해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달라고 하면 건네 줘라."라고 하는 것은 부담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툰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이 사건에서 누가 다투었다? 인터넷 언론사와 이용자가 다투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서 어 부적법해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 장관은 기본권을 소지한 자는 아니죠. 그죠? 기본권을 보장해야 될 지위에 있는 자라는 점에서 기본권 주체성이 되지 않아서 68조 1 항의 소원을 제기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라고 판단되어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 신용정보업자의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나한테 왜 이런 부담을 주느냐. 나도 좀 자유롭게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어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을 거다. 이때 문제되는 기본권은 뭐겠습니까? 지급의 자유가 되겠죠. 그죠? 난 좀 자유롭게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네가 나한테 이런 부담을 안겨 주느냐."라는 다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아니고 수범자가 아닌 인터넷 언론사가 이 조항에 대해서 다투는 것은 어떻게 보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범자는 아니지만은 제3 자로서 제3 자지만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인터넷 언론사는 쪼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인터넷 언론사는 뭐 특별하게 이 조항하고 관련을 맺고 있지는 않지요. 자기가 뭐 이 정보를 관리해야 되는 사람도 아니고 이 정보의 주체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저쪽은 이용자는 제3 자지만 자기 관련성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자기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이 정보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이란 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개인신용정보업자가 누구의 정보를 처리하는 겁니까? 인터넷 이용자, 인터넷 언론에 글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인터넷 이용자로서는 비록 이 조항의 수범자는 아니지만은 제3자지만은 자기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과태료 조항에 대해서도 인터넷 언론사와 이용자가 함께 다투었는데, 인터넷 언론사는 뭐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이 되니까 자기 관련성이 있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용자는 자기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뭐 그 인터넷 이용자가 과태료가 부과되어질 부과의 상대방이 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주문에서 뭐라고 결정했는가 하면은 공직선거법 82조 6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위가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14년도에 개정되어 가지고 17년도에 개정되기 전의 것, 그다음에 17년도에 개정되어서 2020년도에 개정되기 전의 것, 그다음에 2020년도에 개정된 것. 그죠? 요것들이 다 헌법 위반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 그 법률명 앞에 구자가 붙어 있는 것이 있고, 여기는 구자가 안 붙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는 구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구자가 붙어 있는 건 오래된, 올드라는 뜻입니다. 그죠? 오래된 공직선거법이라는 뜻이고, 현재 적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그죠? 현행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죠? 구자가 없는 거는 현행법이라고, 현재 살아있는 법이라는 뜻이고, 구자가 붙어 있는 건 현재는 살아있지 아니한 법, 그런 뜻입니다. 그 공직선거법 82조 6 3항, 그죠?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된 것, 현행법입니다만 전부 위헌이다라는 겁니다. 실명 인증 자료 관리, 그 행안부 장관과 신용정보 기관은 정보를 갈무리해뒀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면은 건네줘야 된다라는 조항이죠. 그죠? 이건 누구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 인터넷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용정보 처리기관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도 없지요. 그 다음에 실명인증 표시기관, 이 부분은 요거는 아닙니다. 요 부분은 여기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요 부분이 인터넷 언론사 부분은 각하 있고, 이용자 부분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로 그 위헌 결정을 했다는 것이고, 이제 실명 인증 받았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된다라는 조항도 위헌이라는 것이고, 실명 인증 표시가 없는 건 삭제해야 된다. 선관위가 요구하면 삭제해야 된다. 요 조항들도 다 위헌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조항들에 관해서는 그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 조항에 대해서는 이용자 부분은 각하하고 인터넷 언론사 부분 청구한 부분에 의해서 위헌 결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뭐 헌가 사건에서도 심판의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그죠? 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청구인 주식회사, 청구인 추의 나머지 심판 청구는 각하한다. 그러니까 주식회사와 추 뭐뭐가 청구한 것들 중에서 위에서 이제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들이 있는데, 그 나머지 청구한 것들 중에서 위에서 위헌으로 결정한 것들 빼고는 나머지는 다 각하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판시 사항은
뭐 요거 인터넷 언론사나 뭐 지지 반대 표시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뭐 이런 것들 나머지 조항들이 다 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위헌인지 위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위헌이라고 보는 거고. 결정의 요지 부분에 명확성의 원칙에는 반하지 않는데 나에서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법정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반대 의견, 세분 재판관의 반대 의견이 또 있습니다. 세분 재판관은 위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분 재판관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했고 나머지 6분 재판관이 위헌이다라고 했으니까 위헌으로 결정된 겁니다. 그죠? 한 분이라도 더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에 가담을 했었으면은 위헌이라는 의견이 5명이고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이 4명이면은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없지요. 왜? 법률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결정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재판관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5명, 5명이 찬성하면 과반수가 찬성한 거죠. 9명 재판관 중에서 반이 넘는 5명이 찬성을 했더라도 그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없고 헌법 위반되지 아니한다라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죠. 재판관 반 이상이 위헌이라고 의견을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문에 위헌이라고 표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뭐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5명의 재판관이 위헌이고 4명의 재판관이 위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는 하나의 논점은 '무엇이 법정 의견인가.'라는 겁니다. 무엇이 법정 의견인가. 주문은 뭐다? 위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 법정 의견을 주문을 뒷받침하는 의견이라고 본다면은 4명 재판관의 의견이 법정 의견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문을 뒷받침한 의견이 법정 의견이다. 그것이 그렇게 본다면 4명 재판관의 의견이 법정 의견이 되는 것이고 아니다. 메조리티 의견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이 법원의 헌법재판소의 다수의 의견이 법정 의견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5명의 재판관의 의견이 법정 의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 법정 의견이 되느냐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이 판례를 변경하는 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종전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변경하는 데는 6명의 재판관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6명의 재판관의 찬성이 필요하죠. 23조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6명의 찬성이 있어야지 변경할 수 있는 의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당장 되는 것이죠. 그죠? 바꾸어야 할 법정 의견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관해서 상당히 그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뭐 따로 논문을 하나 써 볼까 하여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자료만 모아 놓고 논문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결론은 뭐냐? 제 결론은 뭐냐? 헌법재판소가 초기에 5명의 위원의 의견을 가진 경우에는 그 위헌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하지 않고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없다. 이른바 위헌 불선언 결정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검토를 해보죠. 적법 요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심판 청구는 헌가와 헌마가 병합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부터는 한번 잘라서 새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